이 제복이 당신에게 그런 권리까지 준 건 아닐 텐데요. 차가운 바람이 박수진의 짧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눈앞에 거대한 광화문과 그 뒤로 펼쳐진 북악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 경복궁 수문장들의 과도한 엄격함, 때로는 관광객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그것이 그녀를 이곳 서울의 심장부로 이끌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꿈꾸는 28의 그녀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자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다. 작은 온라인 매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몇 차례 사회 부조리를 파헤치는 기사를 썼지만 아직 그녀의 이름 앞에는 지망생이라는 꼬리표가 더 익숙했다. 광화문 광장은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쳤다.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 멀리 경복궁 흥내문 앞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수문장들의 붉은 제복.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렌즈를 통해 본 수문장들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그들의 임무는 궁궐의 위엄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잘 짜인 연극일까? 뭔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경복궁으로 향하는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흥내문 앞 수문장 교대식이 막 끝난 듯했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형형색색의 전통 복장을 한 수문장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수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들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대부분의 수문장은 표정 변화 없이 정해진 위치를 지키고 있었고 관광객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녀가 제보 내용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던 그때 한쪽 구석에서 역사 서적을 읽고 있는 노신사와 눈이 마주쳤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지적인 안경, 깔끔한 트위드 재킷 차림의 그는 수진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왠지 모를 편안함과 동시에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듯한 인상이었다. 며칠 동안 수진은 경복궁 주변을 맴돌았다. 이른 아침부터 해질 류까지 다양한 시간대의 수문장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하지만 제보 내용처럼 극적인 장면은 쉽게 포착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정해진 선을 잘 지켰고 수문장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혹시 과장된 제보였을까? 조금씩 지쳐갈 무렵 사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터졌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가운 오후였다. 수지는 근정문 근처 관람객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외국인 노인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중 한 명, 희끗한 머리의 할머니가 무언가에 홀린 듯 잠시 대열에서 벗어나 근정문 기둥 쪽으로 다가갔다. 아마도 아름다운 단청 무늬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그녀의 발이 자신도 모르게 통제선을 살짝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은 근정문 옆을 지키고 서 있던 수문장 이강민 하사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갑작스러운 호통에 놀란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주변의 관광객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쳐다보았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향해 렌즈를 돌렸다. 이강민 하사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거의 코앞에서 위협적인 자세로 다시 한번 소리쳤다. 여기는 신성한 궁궐이오.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소. 할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고 가이드가 황급히 달려와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수지는 이강민 하사의 고압적인 태도와 할머니의 당황한 모습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요? 이강민 하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수진의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가로막았다. 그의 장갑 낀 손에서 차가운 위압감이 느껴졌다.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금지되어 있소. 당장 카메라 내리시오. 수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여기는 공개된 장소이고 당신은 공무 수행 중입니다. 촬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싹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궁궐 내에서는 지정된 구역 외 촬영은 통제될 수 있어. 신분증 제시하시오. 이강민 하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보시오 하사 양반,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소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의 언쟁 사이에 끼어들었다. 며칠 전 광화문 광장에서 마주쳤던 그 노신사 김희수 교수였다. 그는 어느새 다가와 수진과 이강민 하사 사이에 서 있었다. 저 아가씨는 아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너무 몰아세우는 건 보기 좋지 않소. 이강민 하사는 김 교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더욱 완강한 표정을 지었다. 외부인은 왕실의 규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여성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했고 공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진은 이강민 하사의 제복에 달린 이름표를 똑똑히 확인했다. 이강민 하사. 그녀는 그의 얼굴과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좋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계급은 확인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을 보태지는 않았다. 이강민 하사는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수진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경비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시육을 했다. 수진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경복궁을 나섰다. 가슴이 답답하게 뛰었다.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녀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경복궁을 빠져나온 수진은 착잡한 마음을 달래려 덕수궁 돌담길로 향했다.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걷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듯했다. 그때 앞에서 걸어오던 김희수 교수가 그녀를 발견하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신가 젊은이? 수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 아까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나도 그 수문장의 태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네. 김 교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근처 벤치를 가리켰다. 잠깐 앉아서 이야기나 할까?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김 교수는 자신이 퇴역한 역사학 교수이며 평생 조선 왕실 문화와 궁궐 건축을 연구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왕실 전통의 의미와 수문장들의 역할, 그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율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수문장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일부이며 왕실의 존엄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아무리 숭고한 전통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네가 오늘 겪은 일은 분명 부당해 보이네. 모든 전통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네.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하지. 수진은 김 교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문장의 불친절이라는 가십성 기삿거리를 찾으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어쩌면 제복 뒤에 숨은 권력남용의 문제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김 교수에게 자신의 취재 의도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교수님,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파헤쳐보고 싶어요. 김 교수는 잠시 수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젊은이의 용기가 가상하군.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 될 걸세. 그들은 거대한 조직이고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테니.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아는 선에서는 기꺼이 돕겠네. 그날 상황에 대한 증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수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날 이후 수진의 취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이 촬영했던 짧은 영상 파일을 확보하고 김 교수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서면 증언을 부탁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나 관련 포털 사이트의 댓글, 과거 기사 등을 샅샅이 뒤지며 이강민 하사 또는 다른 수문장들에 의한 유사한 피해 사례를 찾아내려 애썼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대부분은 익명의 짧은 불만글이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하소연들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매달린 끝에 몇몇 의미 있는 제보와 과거 기사의 단편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어떤 이는 몇 년 전
아이가 실수로 수문장 근처에 다가갔다가 거의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했고, 다른 이는 사진 촬영 문제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수지는 또한 경복궁 관리소에 연락해 관광객 관련 규정과 수문장들의 행동 강령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비협조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때때로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김 교수의 격려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수지는 어느 정도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 자신의 영상 일부, 김 교수의 신뢰도 높은 서면 증언, 온라인에서 찾은 몇 건의 유사 사례 스크린샷, 그리고 어렵게 입수한 관련 규정 일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문화재청 민원 담당 부서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의 한 공공기관 건물이었다. 왠지 모르게 그 장소가 주는 상징성이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약속 당일 수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손에 쥔 서류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넓은 도로를 건너 약속 장소인 건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낯익었다. 이강민 하사였다. 박수진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이강민 하사님, 여긴 어쩐 일로? 이강민 하사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수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괜한 일 벌이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당신 같은 초짜 기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말투는 회유하는 듯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왕실, 아니 이 나라의 전통이라는 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두텁게 보호받고 있어. 수지는 그의 말에서 노골적인 협박의 의도를 읽었다.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엄습했다. 과거 취재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거대한 조직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짧은 영상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미약한 힘에 대한 자각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쩌면 김 교수님의 말처럼 이건 너무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멈추는 게 현명한 걸까? 그때 그녀의 귓가에 김 교수의 따뜻한 격려와 겁에 질렸던 할머니의 얼굴, 그리고 온라인에서 마주했던 익명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앞으로 어떤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강민 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그 제복 뒤에 숨는다고 진실까지 영원히 숨길 순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강민 하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근처를 지나던 몇몇 시민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하거나 수진을 향해 지지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저 수문장, 지난번에도 다른 관광객한테 엄청 심하게 굴던데 한 젊은 여성이 큰 소리로 외쳤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은 아가씨 용기 있네. 저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라고 격려했다. 이강민 하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을 것처럼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피했다. 수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따뜻한 시선과 격려의 말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발걸음을 굳건히 옮겼다. 문화재청 담당자와의 면담은 길고 지루했지만 수지는 침착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강민 하사의 부당한 행동과 궁궐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김희수 교수의 신뢰도 높은 증언과 현장에서 이강민 하사의 협박 시도를 목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가 제보는 담당자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한 듯했다. 담당자는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점차 수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약속했다. 몇 주가 흘렀다. 수진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틈틈이 기사 초고를 작성하고 다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도착했다. 이강민 하사는 관광객 응대 규정 위반 및 품위 손상으로 공식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완전한 해고나 중징계는 아니었지만 거대한 조직 안에서 한 개인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였다. 수지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제복 뒤의 그림자, 궁궐 수문장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완성했다. 그녀가 프리랜서로 기고하는 작은 온라인 매체에 기사가 실렸을 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